안녕하세요. 청춘 88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겪는 잇몸 질환, 특히 치주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심하면 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치과 가는 걸 꺼리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어떻게든 관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클 겁니다. 오늘은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클로르헥시딘 글루콘산염 가글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워 여기선 간단히 클로르헥시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클로르헥시딘이라 불리는 약물의 역할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치주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주염은 잇몸 질환 중 하나로 단순히 잇몸에 염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치조골까지 파괴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주요 원인은 프라그와 세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독소를 내뿜고 염증 반응이 심해져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 당뇨 환자, 임플란트 보철이 있는 분들, 잇몸이 약한 체질의 경우 더 취약합니다. 중요한 점은 치주염은 자연적으로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석 제거 같은 전문적인 치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둘 것은 치과 치료와 더불어 보조적인 관리 방법으로 항균성 가글액, 즉 클로르헥시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클로르헥시딘은 강력한 살균 항균 약물입니다. 잇몸 속 나쁜 세균을 줄여 염증과 출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치과에서는 주로 잇몸 수술을 하고 난 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이나 심한 치주염 환자, 칫솔질 어려운 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 단기간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클로르헥시딘은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적습니다. 시중 제품 이름으로는 헥사메딘, 그린헥시딘, 오스템 클로르헥시딘, 알파헥시딘 등이 있습니다. 가격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니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클로르헥시딘 사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글이 기본입니다. 대부분 0.12% 농도인데 계량컵이 따로 있어 15ml 정도 따라서 가글을 하면 됩니다. 하루 2회, 약 1분 정도 입안에 머금고 가글한 뒤 뱉습니다. 가글 후 30분 동안 입안을 물로 헹구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글 사용 후에 침을 삼켜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입안에 가글을 전부 뱉고 난 다음 약간 소량이 목으로 넘어가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글 이외에 치간 칫솔에 클로르헥시딘을 묻혀 치아 사이를 닦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에 치약처럼 묻혀 치아와 잇몸 사이를 긁어내듯이 닦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잇몸 상태가 너무 나쁘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어지간한 경우는 가글 후 치간 칫솔과 칫솔질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치아에 착색이 되거나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 사용 시 치아가 변색되는 부작용 이외에 입안 환경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은 점 때문에 클로르헥시딘이 치주염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치주염 예방과 증상 완화용 약물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장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해도 효과는 뛰어납니다. 간혹 뛰어난 효과를 보고 계속 사용해야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잇몸 염증이 갑자기 생겼거나 심해졌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했어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당연히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치과에 가시기 전 먼저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해 보라고 권하는 것은 대부분 한두 번 사용으로 염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로르헥시딘 가글액은 치주염 관리에 강력한 보조제이지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의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할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용법대로 하시면 잇몸 붓기, 통증, 출혈 같은 증상을 빠르게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착색, 유익균 감소 등 부작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도 같이 늙어갑니다. 치아가 빠지고 흔들리면 음식을 먹는데 장애가 됩니다. 이가 자식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잇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클로르헥시딘액을 사셔서 써보시고, 아직 이가 튼튼하신 분도 예방 차원에서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클로르헥시딘 성분 약은 앞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춘88이었습니다.